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정신질환자 공동생활시설을 두고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강력범죄 때문인데요. 부산시는 이런 재활시설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마찰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가 한가운데 들어선 집 한 채. 한 사회복지법인이 정신질환자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설립한 공동생활시설입니다. 하지만 이번 달 개소를 앞두고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최근 경남 진주시 방화 살인 사건 등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각종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인근 주민들이 이 시설의 개소를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현수막을 내걸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건 물론 집회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진주에서 그 사건이 그렇게 벌어졌으면 또 그것만 벌어져 창원도 또 벌어졌잖아. 그러면은 이걸 안 그렇다는 보장을 할 수 없잖아. 시설 법인 측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을 격리해 치료하는 정신병원과는 달리 증세가 대부분 치료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 시설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여성 정신질환자 6명이 함께 생활하면서 이웃들과 어울리며 사회에 적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에 운영을 강행하기 어렵습니다. 비효율적으로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이나 사건 사고들이 상당히 오히려 안전하고도 효율적으로 해결이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 주민들의 염려를 해결하고 같이 좀 풀어갈까 굉장히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시내 조현병 환자로 추정되는 인구는 모두 17,000여 명. 증세가 호전된 뒤 이들의 재활을 돕는 시설은 부산의 13곳으로 서울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부산시는 오는 2022년까지 정신재활시설을 8곳 더 늘릴 계획이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네, 부산을 항만도시라고들 하죠. 부산 경제를 떠받드는 중요 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항만과 맞닿아 있는 한 마을에선 세관 신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오히려 지역 경제가 위축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장 취재 송광무 기자입니다. 남구의 항만 앞 한 마을입니다. 공업지로 둘러싸인 마을 한가운데 푸른 지붕의 건물이 마을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40년 전 지어진 세관 건물입니다. 관세청이 이곳에 새 세관을 짓기 위해 지붕까지 뜯었지만 한 달째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간다는 것만 언젠간 간다는 것만 그 희망을 갖고 살아왔어요. 야, 이거 안에 세관을 둘러싸고 우리 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거는 호로 소형수하고 똑같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허물어져가는 담이 주택 앞을 막고 있습니다. 마을 깊이 들어가자 색바랜 벽화들이 흉물처럼 남았습니다. 세관 벽과 불과 2m 떨어진 주택은 햇빛마저 차단됐습니다. 이곳은 일반 주택가 골목길 같아 보이지만 제 왼편으로는 세관이 그리고 오른편으로는 주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40년 동안 소음과 진동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레에서 물동이랑 일하는 소리가 쾅쾅 나기 때문에 주위에 어린이들이 잠에서 깜짝깜짝 일어나요. 삭막한 마을 분위기는 주민 이탈로 이어졌습니다. 10년 전 2,300명이던 주민 수는 지난해 1,800명으로 21%가 줄었습니다. 특히 39세 이하 청년층은 480여 명이나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병원, 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말 할인마트, 복지센터 자체도 없어요. 근데 인자는 가야죠. 우리 주민들한테 주고 가야죠. 관세청은 기존 건물이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만큼 하루빨리 새 업무 공간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붕괴 위험 제거 및 미관 개선에 순기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주민의 요구 사항을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선 옛 해양연수원 자리로 세관을 옮기겠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이번엔 해양수산청이 난색을 표하면서 세관을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고등어를 주로 잡는 대형 선망업계가 3개월간 휴업기에 들어가면서 지금 부산 공동어 시장이 개점 휴업 상태가 됐습니다. 더불어 생선을 위탁 처리하는 종사자들까지 덩달아 일손을 놓게 돼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동어 시장에서 생선을 위탁 처리해오던 김재균 씨. 대형 선망업계가 지난 19일부터 휴업기를 시행하면서 김 씨도 덩달아 석 달 동안 일감을 잃게 됐습니다. 700명의 다른 근로자들도 비슷한 상황. 집에서 쉬고 계시고 지금 알바로 가시면 알바로 가시고 뭐 그렇다고 조합에서 뭐 대책을 세워주는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공동어 시장에서 우리 생계 대책을 세워주는 것도 없고. 대형 선망의 어획 물량이 끊기면서 공동어 시장과 지역 경제가 휘청되고 있습니다. 고등어를 실어 나르던 대형 선망의 운반선 60여 척도 3개월 동안 항구에 그대로 정박해 있게 됐습니다. 휴기가 시작되자 1일 위판 물량은 126톤에서 24톤으로 81%가 줄었습니다. 위판 금액도 6억 4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으로 83% 감소했습니다. 중도메인과 화물차 기사들도 일손을 놓게 돼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대형 선망업계는 손실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합니다. 유동성 자금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어업인 지원이 지금 임금 일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좀 이 지원 부분도 좀 더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가운데 새로 선임된 박극재 사장이 휴기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어떤 해법을 모색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강제징용 노동자산 건립을 위한 백인 원탁회의에 참여할 시민 100명 선정을 놓고 시의회와 건립특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립특위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추천하겠다는 데 비해서 시의회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고루 참여시키자는 의견입니다. 건립특위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추천을 해 일본 총영사관 근처에 노동자상을 두겠다는 전략인 반면 시의회는 원탁회의가 노동계 일색이 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간 부산 고교생 27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부산시 모고교 2학년생 27명이 지난밤 복통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제주 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수학여행 기간 제주시 숙소에서 뷔페식 식사를 하고 치킨을 주문해 먹은 뒤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민관 합동 행사가 열렸습니다. 부산시와 남북정상회담 부산준비위원회는 오늘 오후 부산역 2층 대합실에서 부산 평화선언을 발표하고 함께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부산시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처음으로 쓰였으며 판문점과 도보다리 조형물이 전시돼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전통 어촌 민속 축제인 광안리 어방축제가 오늘부터 사흘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개막식은 우천으로 하루 미뤄졌습니다. 올해 어방축제에서는 경상 좌수사 행렬, 수문장 교대식 등 전통 문화가 재현되고 맨손 활어잡기, 윈드서핑과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35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저녁에는 어방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뮤지컬 어방과 해변에서 명화를 즐길 수 있는 비치 시네마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됩니다.